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국에서 자동차 도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도난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위 도시 10개 중 9개가 캘리포니아주에 속해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관련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보험범죄방지국은 미 전국에서 자동차 도난 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로 캘리포니아를 지목했습니다. 보험범죄방지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국에서 도난당한 차량은 약 70만 대이며 이 중 40%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도난당했습니다. 여기에 도난 범죄율이 높은 10개 도시 중 9개 지역이 캘리포니아주에 속해 있어 차량 도난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미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던 도난 범죄율도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right now, every 43 seconds a vehicle is stolen. That's a lot of cars. 이처럼 자동차 도난 범죄에 대해 차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남가주 자동차 협회가 범죄 예방을 위해 나섰습니다. 빈넘버, 즉 자동차 고유 등록번호를 차 유리에 직접 새겨 도난을 미리 방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모든 등록번호는 연방 차량 타이틀 정보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 미국 내 어디서든 추적이 가능합니다. The idea is that if somebody stole the vehicle and was going to do something like dispose of the VIN numbers on the vehicle, the etching of the VIN number on the windshields is a deterrent because then you'd have to replace every window on the vehicle. 미 연방 수사국에 따르면 자동차 도난 범죄 검거율은 11.9%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집계된 도난 범죄 연간 피해액은 약 43억 달러에 이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한인타운 곳곳에 방범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계획이 올림픽 경찰서를 중심으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발생했던 여러 시행착오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성공 운영 사례를 참고해서 실현시키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의 방범 카메라가 처음 논의된 건 지난 2009년부터 1년간의 준비를 거쳐 타운에 모두 15대의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비싼 운영비에 비해 열악한 화질 등으로 인해 현재는 교통 상황 모니터링으로만 쓰이는 실정입니다.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했던 타운 범죄는 올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인 파트 1 크라임은 지난해보다 1.5% 늘었고 특히 가택 침입 절도는 21%, 차량 절도는 10%가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타운에 방범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We try to prevent whatever we can, but if we can't prevent it, we also want to solve it at the back end. So this will help us both in prevention and in solving crimes. 실제 USC 캠퍼스 인근 지역 주택가에는 100여 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범죄 예방 효과와 함께 사건 발생 시 범인 검거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USC 중국인 유학생 살해 사건도 경찰이 현장 일대에 설치됐던 카메라 영상들을 분석해 3명의 10대 라티노 용의자들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With our relationship with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here we have a very strong working relationship, they have a lot of technology in place, they have a lot of cameras that help us investigate crimes. LAPD 올림픽 경찰서 측은 한인타운에 최소 30대의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윌셔의 경우 버몬트와 윌튼, 놀만디 등 범인들의 도주로를 포착할 수 있는 큰 길 위주로, 팔가와 올림픽은 어둡고 좁은 주택가 골목길 위주로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선 LA시의회에 예산을 정식으로 요청하거나 또는 민간 보안업체를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방안 모두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방범 카메라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한국의 사례도 참고할 계획으로 최근 LA 총영사관 측도 신임 총영사의 경찰서 방문 당시 적극적인 자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하와이가 오늘 오후부터 허리케인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2개의 대형 허리케인이 연이어 상륙하는데요. 이번 주말이 지나서야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오늘 하와이를 상륙한 허리케인의 이름은 이셀. 뒤이어 훌리오란 이름의 허리케인이 하와이에 상륙합니다. 하와이의 지형과 낮은 수온 덕분에
허리케인이 하와이에 직접 상륙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22년 만의 일입니다. Take this threat seriously and make sure everybody is prepared for whatever conditions it brings us. 이 시간 현재 많은 관광객들은 허리케인이 상륙하기 전에 하와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며칠간의 전쟁을 위한 필수품도 동인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시속 120마일로 시작된 허리케인 이셀은 이 시간 현재 많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시속 60마일 이상의 강풍과 최고 10인치의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국의 계속되는 주의보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관광객들도 여전히 많아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We did decide to come out here and make the most of it before we have to be back inside. So I was actually not concerned. 현재 하와이 전 지역의 모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해안이 통제됐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주 상하원 선거에 2명의 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뉴욕주 상원에 도전하게 될 정승진 후보는 이번 예비선거에 앞서 선거운동이 한창이고 론킴 후보는 본선거로 직행합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파란 셔츠의 청년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오는 9월 9일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선 한인 후보 정승진 후보의 캠페인 현장입니다. 정 후보는 매일 거리 유세를 나서고 가가호 방문을 하는 등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유권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가가호호 방문입니다. 저희들은 아주 다양한 인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서 유권자들을 1대1로 설득해 나가고. 정 후보의 상대 후보는 현역 토비엔 스타비스키 후보. 지난 14년간 지역의원으로 활동한 현직 토비엔 스타비스키 후보를 정 후보가 새로운 바람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가 지금 다양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이제 좀 우리 지역구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새로운 장이 좀 열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하원에는 현직에 있는 론킴 주 하원 의원 역시 재선에 도전합니다. 론킴 후보는 정승진 후보에 비해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예비선거 없이 11월 본선거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비선거는 없고 11월 달에 본선거가 이제 있었는데 똑같은 후보가 2년 전에 나온 중국 후보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동안 우리 이제 서비스를 계속 해줬고 우리 플러싱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어른들하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조직 많이 도와주는 레코드가 있으니까 더 이번에는 더 마진이 더 크게 이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론킴 후보. 주정부 부정부패 척결과 이민자, 중산층, 저소득층의 대변인이 되고자 하는 정승진 후보. 뉴욕주 정치 구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뉴욕 한인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그 여부를 결정합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에볼라 바이러스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레벨 1로 격상했습니다. 레벨 1은 1에서 6까지 6가지 경보 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형 이후 5년 만입니다. 미 의회도 보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The evolving Ebola crisis in Guinea, Liberia, Sierra Leone, and now Nigeria is one of the most daunting challenges those countries and the region have faced in decades. 세계보건기구 WHO가 실험 단계 치료제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인 환자의 효과를 본 실험약물 치료제 지맵의 공급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물량도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I think we've got to let the science guide us, and I don't think all the information's in on whether this drug is helpful. 한편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틀 동안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한 WHO가
오늘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파장을 우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금방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에 적지 않게 놀란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아이들의 디지털 지능 지수가 어른보다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6살 어린이가 45살 성인보다 더 디지털 지수가 높다는 그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정지원 특파원입니다. 인터넷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시작된 200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 영국에선 디지털 세대라고 부릅니다. I'm very confident because I've kind of grown up with the technology and everything. 영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인 오프컴의 조사 결과 심지어 6살 어린이의 디지털 지능이 45살 성인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지수로 6살 평균이 98점, 45살 평균보다 2점 더 높았습니다. 디지털 지능은 디지털 세대의 정점인 15살에 113점으로 최고조를 보였고 이후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세대는 특히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 중 통화 비율은 불과 3%로 성인들의 20%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반면 90% 이상을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한 대화를 하는 데 썼고 이메일 사용도 2%로 저조했습니다. Honestly, I think I spend most time on Instagram, on my phone or tablets. 오프컴은 젊은 디지털 세대가 앞으로 디지털 소통 기술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동 양식과 문화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정주환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 때 이미 끝난 문제라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위안부 실상을 보도한 아사히 신문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위안부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위안부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이 영구적으로 해결하라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경고에도 일본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지난 1965년 한일 협정 때 이미 해결이 끝난 문제며 아시아 여성 기금을 통해 위로금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請求権協定によってまず完全に解決済みであるというのが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であると同時に 일본의 위안부 범죄를 보도한 아사히 신문에 대해서도 파상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에 이어 제1야당인 민주당 등 야당들도 일제히 아사히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일본 유신의 하시모토 대표는 한반도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며 아사히 신문의 죄가 너무 크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 범죄를 감추는데 여야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日本人の不名誉に同調するような報道を30年以上も訂正せず放置をしてきた責任は重大であり 연립 여당인 공명당만이 아사히 보도에 국회 검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입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다마를 어떻게든 부정하려는 이런 일본의 행태는 언론 자유 침해라는 논란도 부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